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예, 직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뚝심 있게 계속 걸어가고자 하니까 오늘도 지하철 기관사에 관련된 직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뚝심 있게라는 멘트를 안 넣어드렸더니 직접 넣으셨어요. 네, 제가 원래 멘트가 좀 달라졌는데 네. 뚝배기 안 걸러 하실래요? 그거 나올까 봐서. 원래 그거 하려고 했는데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잡담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싶어하는 윤예담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담입니다. 꼭 취업해서 제 직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이번 주는요, 여성 도전 직업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기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대공원 승무사업소 소속으로 3년째 현장에서 활약 중인 20대 여성 지하철 기관사 모셔서 생생한 직업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모시기 전에 잠시 대화를 나눠볼게요. 예담 양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몇 호선인가요?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은 인천 1호선인데요. 네. 제가 인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꼭 서울에 가야 하면 인천 1호선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뭐 장점, 또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예담 양? 오늘 오는 길에 이렇게 비가 왔기 때문에 단점부터 말해보면 내부 공기가 너무 습해요. 그래서 공기가 탁할 때도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하고요. 또 흔히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는 말이 있곤 하잖아요. 그렇게 칸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돼서 밀집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직접 몸소. 네. 그럴 때는 진짜 납작한 샌드위치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 그래요? 내 몸이 샌드위치처럼? 네. 또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지하철은 버스로 가기 어려운 곳을 쏙쏙 이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친구들과 춘천이라는 여행지를 다녀왔는데요. 맞아요. 면허가 없는 제게 참 편리하고 유용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엔 춘천 가려면 기차 타고 가야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느리게 가는 기차. 또 그 안에서 기타 치면서도 아니, 저 그 세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때는 기차에서 그런 거 하면 소음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래, 저 계란 삶은 거 먹고 아니, 기타 아니, 치고 카세트 그 세대 테이프 들고 아니에요. 이랬는데. 카세트 테이프. 세상에. 네. 어쨌든 요즘은 정말 지하철로 못 가는 곳이 없을 만큼 이제 뭐 천안까지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갈 수 있게 됐고요. 정말 이 지하철은요,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곳, 신속하고 편하고 그리고 정말 약속 시간 정확히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점입니다. 혹시 지하철 이용할 때 나만의 뭐 노하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저만의 팁은 아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내리기 전에 미리 어느 지점에서 내리는 게 환승이 빠른지 검색해보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6-1칸에서 환승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해서 이걸 미리 알고 가면 쉽고 빠르게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도 이제 그걸 알고는 있었는데 6-1칸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거리가 좀 있으면 일부러 그냥 그 앞에 바로 서버리는 이런 게 있는데 많이 찾아나오는. 아, 그래요? 보통 기다리는 동안 거기까지 가죠. 아, 그래요? 왜냐면 사람 없는 곳에만 딱 서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지하철 이용 안 하시나 봐요. 오늘 제가 유난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담 양은 지하철 타는 시민들이 꼭 지켰으면 하는 이런 매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으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내리고서 탑승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먼저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먼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들어가는 매너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배려 그리고 질서 이렇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 지하철을 안전하게 목적지로 이동해주는 직업이 바로 지하철 기관사죠. 잠시 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담 양이 뉴스를 준비해왔다고요? 네, 2개 준비했습니다. 2016년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청년 500만 명을 조사한 결과 16.7%가 취업을 위해 공부를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니트족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였다고 하는데요.
20살에서 24살 청년의 29.1%가 니트족으로 3명 중 1명이 취업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반대로 니트족이 가장 적은 나라는 네덜란드로 6.9%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런데 참 전 세계가 요즘 네. 취업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 펼치고 싶으세요? 제가 고용노동부 지금 장관이 된 거죠? 네. 되고 싶다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업 의무화 생존 시스템을 한번 이런 생태 에코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개인의 이제 수명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시 이제 우리가 느껴지고 있고요. 이 개놈 프로젝트 때문에 어쨌든 100세에서 120세까지 갈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러한 청년 실업이 위한 부분은 청년의 수도 지금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갈 때 기업이 그만큼 버텨주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기업은 어쨌든 자유 경쟁 체제에서 생존과 소멸을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청년들한테 실업급여라든지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했을 때는 저는 약간의 이제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이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이 경제에 있는 경영인 청년협회랑 같이 연합해서 기업을 좀 살리고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를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책화해서 네.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에 관련해서 너무 우죽순으로 옛날에 IT 붐이 일어난 것처럼 맞아요. 네. 청년이 창업이 잘못됐을 때는 그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진로 부분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진로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을 좀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네, 예담양은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또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최근 이렇게 종영한 썸마이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생들의 압박 면접 그 장면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이 된다면 취준생들에게 압박 면접을 못하게 하는 아, 정말요? 법안을 꼭 제시할 거예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사심이 담겼네요. 네, 굉장히 좀, 네, 신선했어요. 뭐,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진로, 진학이 아니라 예. 진로에 대해서 좀 많이 탐색을 해보고 직업을 갖는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알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 너무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진학. 그렇죠. 또 대학교에 가면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 무조건 공무원, 뭐 이런 그렇죠. 대기업 이런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탐색해볼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창업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근데 혹시 예담양은 창업을 한다면 어떤 거에 도전해보고 싶은가요? 제 꿈인 아나운서를 준비해오면서 학생의 입장에서 생기는 바라는 점이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아나운서 준비 1차 서류에 동영상을 첨부하는 전형이 그쵸.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매번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고 찍고 의상을 대여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취준생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메이크업과 의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창업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괜찮네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괜찮다면 뭐 괜찮은 거겠죠? 너무 영혼이 안 당기셨네요. 죄송해요. 사실 그냥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요. 헤어 메이크업 안 해도 되고 의상 안 해도 되고요. 정말 실력을 보는 건데 네. 취준생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한국고용정보원과 청년희망재단이 5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19세에서 34세 청년 1,5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취업 성공한 청년 직장인 527명 중에 절반인 49.7%가 몸이 아픈데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69.4%가 현 직장에 만족하지 않으며 월 평균 지출액은 200만 원,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3,94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취업도 어려운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서러운 점이 많이 있네요. 뭐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건강이 더 중요한데 네. 몸이 아프다, 직장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출이 많다, 대출 금액이 많다. 취업을 해야 되는 청년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빨리 개선이 됐으면 싶나요? 열정페이보다 일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는 정말 받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계속 아나운서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이것 좀 녹음해줘. 아니면 잠깐 1시간에서 30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와서 MC 좀 봐줄래? 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도 이 목소리와 이런 발성, 발음 혹은 여러 준비들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많이 노력했다는 게 그런 거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는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땡땡 뭐 놀자라고 해서 인생 먹기로 땡땡 놀자 뭐 이런 광고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러한 광고들이 실제로 청년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저축과 투자 이런 부분들보다는 현재 만족을 하고 쓰는 문화로 좀 많이 형성이 되는 구조준 같아요. 그래서 개선돼야 될 점은 이런 소비 패턴보다는 어찌 보면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시키는 형태가 되면 말 그대로 이런 부채, 아픈 부분들을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이 몸이 아픈 건요, 비용 문제도 있지만 사실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 그럼요. 뭐 주 5일 근무라고 하지만 주말에 불려나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취업했는데 왜 이렇게 대출 금액이 많은 걸까요? 대학을 다니려면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때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학자금 대출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을 때부터 돈을 갚기 시작하는데요. 요즘은 대학생들이 빚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 슬픈 말이네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대출 금액이 많은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그 대출 금액이라는 것은 학자금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뭐 1,000, 2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그 갚지 못하는 어찌 보면 1년치 연봉 이상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돈을 꼬박꼬박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계속 빚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결국은 써버린 돈에 대해서 갚는다? 정말 쉽지 않은 이런 발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빠른 실업 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실패로 인해서 결국은 빚을 안고 자녀들이 안고 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악순환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은행 저금리로 인해서 저축이 이제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결혼, 자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대출 부분 조속히 좀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건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도 하면서 건강도 지키는 노하우? 사실 저는 신입 때는 불가능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새벽에 출근했다가 새벽에 퇴근, 정말 별 보면서 출근했다, 별 보면서 퇴근하고 뉴스는 주말에도 생방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신입을 주말에 투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에 못 가서 정말 이렇게 일하다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저는 요즘은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낮잠을 한 30분 정도 일부러 좀 자요. 참 많이 주무시잖아요. 저는 일단 하루에 7시간 이상은 반드시 자고요. 좋은 거죠. 낮잠을 한 30분 정도 자는데 그게 굉장히 또 활력소가 되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운동이겠죠. 뭐 솔직히 일하면서 또 건강 챙기는 거. 그렇죠. 이 관련해서는 뭐 자연 관련된 이런 직업을 갖지 않는 이상 힘든 부분이고요. 일단 운동.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느끼는 거는 웃어라. 웃는 거. 결국은 웃는 게 건강과 직결되고요. 웃을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계속 웃기 시작하고 즐겁게 생각하면요. 계속 웃어져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보는 게 자연과 호흡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이든 어떻게든 이렇게 숲이라든지 자연이 있는 곳에서 맞아요. 항상 움직이게 되면 이 일에 대한 부분 스트레스도 많이 감소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청년 취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조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예, 아주 히트적인 이제 작입니다. 지금 뭐냐 조재한의 다 같이 따라할까요? 네. 조재한의 어떻게 생각해? 예,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우스운 부분인데요. 그거 맞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제가 예담양에게 지하철 기관사에 관련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게 되고요. 예담양이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순수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나중에 현장 전문가 분이 나오셔가지고 AS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듣고 앞에 있는 OS 팻말과 함께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기관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가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어두움과 고독함, 그리고 감사한 분이라고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매일 제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는 분이라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어두운 지하 내부를 운전하다 보니까 어두움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또 혼자 일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고독함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네. 자, 아우. 두 번째요. 두 번째입니다. 지하철 기관사는 기차도 운전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면 O 아니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저는 X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기차는 지상을 달리고 지하철은 2호선 타보면 저 지상으로 가는 거 있잖아. 그러기도 하네요. 좀 헷갈리지만. 네. 너무 헷갈리지만 일단은 뭔가 구분된 운전 방식이 있을 것 같아서 X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세 번째요. 네, 세 번째입니다. 지하철 운전실은 지하철의 앞뒤 모두 있다. 네. 이거는 O 하겠습니다. 예. 오. 상황에 따라서 뒤에서 출발할 때도 있고 앞에서 출발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지하철이요? 뒤에서 출발할 수 있고 앞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일정 구간을 다 지나고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서. 뒤로 반대로. 네. 네.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예. 네, 한번 네 번째요.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지하철 기관사가 의무적으로 안내 방송을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네. 아무래도 출발이 지연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터서 출발이 지연될 때 꼭 다음 열차를 타라고 안내 방송 직접 해주시더라고요. 네. 다섯 번째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 지하철의 경우 1호선부터 9호선이 있는데요. 노선이 가장 긴 호선은 몇 호선일까요? 저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네. 뭔가 제가 전문 지식이 없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1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1호선이 굉장히 인천서부터 후유산까지 맞아요. 오래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1호선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집이 그러고 또 인천이라고. 진짜 그러고 보니까 1호선 인천선 말고 다른 네. 수원 그쪽도 천안에서부터 의정부 끝까지 맞아요. 가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6번이요. 자, 6번째 갑니다. 네. 비행기처럼 지하철도 자동 운전 기능이 있다, 없다. 제가 인천 사람이라 또 이거 정확하게 아는데요. 정답은 O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최근에 신설된 인천 2호선은 무인으로 네. 움직이는 지하철 오.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유담령이 잘 알고 있네요. 7번째요. 7번째입니다. 지하철 브레이크도 자동차처럼 발로 밟는다. 이거 우리 어제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희 하고 예남양은 있을게요. 알까요? 네. 밟으면 O 아니면 X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X 하겠습니다. 이유는요? 뭔가 표정이 뭔가 틀렸다는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뭔가 어렸을 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 같아요. 발이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래서 이따가 조기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따 확인해보죠. 알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지하철 운전 중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생각도 주관식입니다. 못 해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큰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운전 중 나가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내부에 용변을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지 않을까 운전하다 싶습니다. 말고? 잠깐 멈췄던 그 찰나에 잠깐만. 버스를 많이 또 타보셨네. 버스 아저씨들이 뭐 급하시면 잠시만요 이러면서. 요즘은 못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9번째요. 9번째 갑니다. 몇 시간 운전 후 근무 교대를 할까요? 몇 시간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평균 직장인들의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운전 후 교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운전을 8시간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좋은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차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나 상황을 대처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가장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명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 모두를 기관사가 통제해야 하는데 차분하게 안절부절하지 않고 그런 대담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하철 기관사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예담양이 답을 했습니다. 과연 이 답이 얼마나 맞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도전직업 특집 지하철 기관사. 지하철의 운행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기관사들이 이른 아침 이곳에 모였습니다.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진행되는 보수 교육을 위해서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네, 현재 열차를 운행하다가 어떤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그 한계 출입문 닫힌 볼륨지와 그리고 정차 위치를 지나가 정차했을 때 조정하는 방법과 컴퓨터 고장이 났을 때 비상 역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보수 교육을 받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들 중 유일한 여성 지하철 기관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동안 그녀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잠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 지하철이라는 것을 느꼈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대응하는 자세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저희를 믿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하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연습해보는 지하철 기관사들. 주기적인 실무 교육이야말로 실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저희가 그 승객을 목적지까지 정시에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목적지에 모셔다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교육들이 다 안전을 최우선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시민의 발 지하철. 오늘도 지하철 기관사들은 무사운전을 기원하며 지하철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객실 상황 교육이 끝난 후 운전 중 돌발 상황 교육이 이어졌는데요. 자, 문 열립니다. 교육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실무 교육을 통해 지하철 기관사들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나이나 성별은 정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차근차근 그 목표를 이뤄나가면은 누구나 정말 훌륭한 기관사가 될 수 있으니까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일터로 돌아가는 지하철 기관사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답니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경력 3년차 현역 지하철 기관사로 활약 중인 박경남 지하철 기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교통공사 대공원 승무사업소에서 3년차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박경남 기관사라고 합니다. 네. 자, 지하철 기관사 참 많이 궁금합니다. 아우, 저 실제로 처음 뵙습니다. 아니, 어제 보셨잖아요. 아, 그래도 이렇게 전복을 딱 입으신 분은 또 처음 봤죠. 네,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앞서 예담양이 답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지하철 기관사 하면 딱 떠오르는 연상 키워드 3개. 예담양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어두움과 고독한
그리고 감사한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네. 어두운 고독함이라는 단어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지하철 기관사라고 하면 솔직히 가장 먼저 대답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환경이 터널이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천만 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롭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한 분이라는 표현은 정말 너무 제가 더 오히려 감사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아까 예담양이 선뜻 답을 못했어요. 지하철 기관사는 기차도 운전할 수 있다. 어떻게 답했었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네. 네, 이건 어떤가요? 네, 예담양이 정말 맞게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정답은 X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자동차도 운전 면허 종별로 1종, 2종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누어져 있잖아요. 기차나 지하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하철 기관사가 기차를 운행할 수는 면허 종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세 번째. 지하철 운전실은 지하철의 앞뒤에 모두 있다. 예담양 어떻게 답했나요? 저는 동그라미라고 답했습니다. 아, 네. 자신의 참그 목소리인데요. 네, 이건 어떤가요? 네, 동그라미 맞습니다. 어. 지하철은 특이하게도 앞뒤 칼에 똑같이 생긴 운전실이 있어요. 네. 그 이유는요. 지하철이 양방향 운전이 서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운행했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저쪽 칸으로 이동을 해서 네.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정답이 맞습니다. 하긴 지하철을 돌려서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네. 실제로 예전에 네. 어떤 제 친구가 야, 저 지하철을 어떻게 돌리지? 라고 다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저도 어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뺑 그만큼 이렇게 한참을 돌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아, 유턴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우 네. 예담양 대단합니다. 자, 네 번째. 지하철 기관사가 의무적으로 안내 방송을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예담양의 답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출발이 지연될 때라고 답했습니다. 네, 언제인가요? 네, 맞습니다. 출발이 지연될 때 승객들 분들께서는 왜 출발이 지연되고 그쵸. 있는지에 네.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때로는 걱정을 하실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안내 방송을 통해서 좀 적절하게 해소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환승 안내 방송도 의무적으로 하고 그래요? 출근 시간대에 열차들이 충격이 계속 발생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밀하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사과 안내 방송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예전에 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지하철이 밀려서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제가 굉장히 혼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지하철이 밀릴 수가 있냐. 출근 시간 때 그러지 않아요? 출근 시간대에 기본적으로 지하철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몰랐는데 네. 실제로 제가 그거를 이제 2호선을 타는데 정말 지하철이 밀리는 거예요. 네. 저도 그 얘기 때 혼났거든요. 아, 그죠? 그래서 이게 차도 아닌데 왜 밀려 그랬는데 그분이랑 출장 가다 같이 탔어요.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 괜히 정말, 억울하게 혼났죠.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네. 자, 5번. 서울 지하철의 경우 1에서 9호선 중 노선의 길이가 가장 긴 것은 예담양 몇 호선이라고 했죠? 좀 자신이 없지만 저는 1호선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가요? 네, 1호선 맞습니다. 완벽한데요? 예,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까지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비행기처럼 지하철도 자동 운전 기능이 있다. 이거 굉장히 자신 있게 답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어떤가요? 네, 정답 5 맞습니다. 네. 지하철에도 어떠한 신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상에서 열차로 운전 조건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전달해 줍니다. 네. 이것이 다 허용이 됐을 때에는 지하철이 자동으로 멈추고 서고 출입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네. 똑똑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 네. 네. 자, 7번. 저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네. 지하철 브레이크도 자동차처럼 발로 밟는다. 예담양 어떻게 답했죠? 저는 X라고 답했습니다. 이거는 X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하철은 발로 밟는 형식이 아니라요. 그
이렇게 핸들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밀면 제동 1단부터 7단까지 그리고 비상제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손놀이. 네. 8번 진짜 궁금해요. 지하철 운전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예담양 답변 어떤 거였죠? 저는 운전실 안에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다가 멈춘다 그랬죠. 네. 운전실 안에 공간이 있다는 말은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 중에 멈출 수는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네. 정말 모든 기관사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곤욕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네. 긴 운행을 하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 그렇죠. 네, 항상 기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운전실 안에 특별하게 마련된 공간은 없지만 개인의 역량이나 체력에 의해서 해결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요 종착역을 가게 되면 이제 화장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간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 개인의 그거에 의해서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9번째 질문. 몇 시간 운전 후 근무 교대를 할까? 예담양은 몇 시간이라고 답했나요? 저는 하루 8시간 운전 후 근무 교대라고 답했습니다. 8시간이면 굉장한 시간인데 몇 시간 운전을 하세요? 저희 보고 하루 8시간 운행을 하라고 하면 정말 지쳐 쓰러질지도 그쵸. 모를 것 네. 같아요. 네. 호선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제가 현재 있는 7호선을 기준으로 보면 1회 운전 시간이 3시간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하루 평균 4.7시간으로 운행이 되어 있는데요. 4.7시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도 예.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집중적인 근무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일반인들처럼 하루 8시간 이상씩의 근무는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렇죠.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 좋은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 예담양 뭐라고 답했나요? 저는 차분함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네, 차분함도 굉장히 맞는 답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기관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역시나 책임감이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수천만의 시민들을 이렇게 모셔다 드려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없이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까지 예담양의 답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인공 박경남 지하철 기관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울의 경우에는 1호선에서 8호선에는 여성 기관사가 56명. 한 1.7%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9호선도 사실 많은 비율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하철 기관사는 여성의 진출이 아직까지는 많이 적은 그래서 또 도전이 필요한 그런 직업인데 우리 기관사님은 언제부터 지하철 기관사를 꿈꿨고 어떻게 해서 도전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철도 관련 학과를 진학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사실 학부 때에는 기관사에 대한 꿈이 약간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꿈이 점차 구체적이면서 좁아진 시기가 제가 면허교육기관의 조교로 일을 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현장에서 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네.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생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후배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현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들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큰 일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의 승무직 선배이자 지금의 제 신랑이 되기도 한 대화가 있었어요. 네. 예, 그 누구보다 기관사들은 새벽 일찍 아침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항상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출근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안쓰러워 보였어요. 네. 그런데 하는 말이 웃으면서 힘들긴 하지만 뿌듯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힘든 일을 하면서도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과연 힘든 일일까? 이런 직업을 택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멋지네요. 네. 감명받았습니다. 네. 기관사가 되기 전에 교육기관에도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제 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교육기관에서 조교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면허 교육기관에 입교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하기까지에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1년에 많게는 4번에서 10번까지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될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실무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시간표 교과목을 네.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그분들이 이론평가와 실습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드리고 또 모의 훈련 기계도 제가 동작해드리고 뭐 이런 업무들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네. 박사님, 지금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뭐 다른 업무를 했거나 처음 도전이 아니라 네.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취업을 한 거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에 먼저 가서 몸을 담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워라. 네. 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열정, 애착, 그 다음에 진념 이렇게 또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잘 맞아 들어간 아주 네.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젊은 층이나 중장년층 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직업들을 이야기를 해주지만 어찌 보면 좀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빨리 좀 취득하고 빨리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 또 집하고 가까운 곳 이런 이제 편한 곳만 많이 찾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의 그 실망감, 그러니까 겉만 알고 속을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실제로 도와드리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자기 것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밑에 레벨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 높은 데까지 모든 것들을 봐왔고 듣고 참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네. 성과라고 저는 그래 판단합니다. 네. 이 본받고 배워야 될 부분이고 네. 굉장히 대단하다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하철 기관사 직업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철 기관사의 매력은 매일매일 느낄 수 있는 보람과 뿌듯함이에요. 네네. 네. 우리 흔히 기관사를 천만 시민의 발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제가 한 3년 동안 현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새벽 첫 차부터 막차까지 직장인들, 어르신들, 아이들, 학생들 할 거 없이 일상에 정말 깊숙한 곳에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보람감도 매일매일 느낄 수가 있고 또 이게 제가 계속 일을 열심히 하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또 취준생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하철 기관사 취업 면접 시 받았던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면접. 네. 아까부터 이렇게 면접에 관심이 그렇죠. 많아요. 이 압박 면접을 좀 피해가기 위한. 좋습니다. 네, 저도 면접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승무직으로 회사 면접을 이제 보았을 때 가장 느꼈던 전체적인 인상은 기관사로서의 자질이 잘 되어 있느냐, 바른 인성을 갖추었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관사의 업무 특징이 이제 반복되고 오래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오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답변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부 때 제가 경험했던 거를 많이 살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했었고 입사 후에도 이런 활동 등을 통해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잖아요. 네. 네, 선후배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제 이제 고민거리를 많이 나누겠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업무를 이제 하시다 보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게 되나요? 모든 일이 다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네. 저희가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간혹가다 시민분들이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도 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안전을 이게 보면서도 운전을 해야 된다. 아니요, 그거를 이제 제재하면서 신경을 이제 곤두서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게 네. 조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네. 혹시 출근 첫날 기억하시나요? 네, 잊을 수가 없죠. 어떠셨어요? 너무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었는데요. 제가 또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출근 첫날이 2014년도 12월 31일 그 해의 마지막 와. 날이었어요. 네. 보통 회사에서는 마지막 날 이제 하면 그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하잖아요. 그날도 우리 사업소에 종무식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저는 직장인이 된 처음으로 회사 행사에 참여를 하게 돼서
아, 내가 정말 직장인이 됐구나. 막 이런 뿌듯함도 있었고요. 또 특별했던 것은 우리 사업소에 제가 여성 기관사로서 한 10여 년 만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궁금한 점이 많고 그쵸. 사랑을 많이 주셨겠어요. 네,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받고 계시죠? 네. 네. 그럼 직접 해보니까 하기 전과 가장 달랐던 부분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책임감에 대한 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솔직히 도전하기 전에는 제가 보고 듣기만 했지 경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책임감의 무게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매일 해보니까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책임감을 막중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새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취급해야 될 기기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기관사로서 운전을 하다 보면 네. 정말 자동차 운전은 정말 간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동차 운전과 지하철 운전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지하철 운전과 자동차 운전의 차이가 많이 있죠. 저는 자동차 운전을 못합니다. 정말요? 지금 못하세요? 네, 잘하지 못해요. 아무튼 재밌는 부분인데요. 먼저 일단 인원의 차이가 크죠. 그렇죠. 네, 지하철은 한 칸당 200명의 승객을 태우고 다녀요. 그러면 지하철이 8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1,500명에서 2,000명 가량 그렇죠. 동시에 운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운행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은 제가 피곤하면 잠깐 세웠다가 그쵸. 네. 뭐 좀 이렇게 쉴 수도 있잖아요. 네. 지하철 운전은 그게 안 돼요. 한 번 시작해서 교대하기까지 그냥 힘들어도 졸려도 내지는 아파도 계속 운행을 해야 한다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슬퍼요. 지금 7호선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뭐 이렇게 노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물어보긴 합니다. 어떤 호선으로 가고 그래요? 싶어 하는지 예. 물어봐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들어가신 건가요? 네, 7호선으로 선택을 했고요. 네. 뭐 굳이 7호선으로 선택한 이유가 일단 5, 6, 7, 8 호선 중에서 7호선은 가장 바쁜 호선에 해당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도 많고요. 네. 차량 종류도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일을 배울 때는 힘든 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많이 배웠거든요. 네, 힘든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나중에 좀 편한 곳에 갔을 때에도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그게 제 회사 생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와, 이거는 정말 본받아야 대단하신 되는데요. 분이네. 저는 될 수 있으면 편한 거, 사람 적고 사람 없는 집에서 가까운 곳 이런 곳을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반성을 하게 되네요. 예. 그러면 일주일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 기관사 업무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나누기는 조금 애매해요. 네, 하루하루 주간과 그 야간이 교차가 되는 네. 교번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평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쉬울 것 네. 같은데요. 한 달 평균 한 174시간 이내의 근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74시간. 가장 174 바쁜 시간. 요일은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가장 바쁜 요일은 월요일 아침 역시. 시간, 네, 출근 시간대가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7호선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이 7호선. 이 7호선만의 특징이 네. 있다면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7호선만의 특징은요, 요일별, 시간별로 승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7호선 노선도를 딱 보시면요, 예, 우리 서울을 횡으로 잘라서 그쵸.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남을 통과하면서 이제 10군데가 넘는 각종 대학교들까지 다 그쵸. 배치가 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제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또 어린이 대공원이랑 각종 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주말에는 이제 가족 나들이객 그리고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갈 때 고속터미널. 아, 맞아요. 네. 저는 이 7호선에서 2번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대 쪽하고 네. 대림 쪽. 아, 그게 다 환승 쪽 라인에서 움직이는 맞습니다. 운행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불편한 게 뭐냐 했을 때 이 환승이 7호선 환승이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길어요.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불편하고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초보 기관사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1인 승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규 기관사들은 아직 혼자서 일해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런 중책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량 고장에 대한 약간의 걱정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차를 탄 날이 기억이 나는데 네. 저는 차를 달래가면서 탔어요. 어떻게 잘해보자. 그러니까 저희는 편성이 있거든요. 네. 뭐 몇 편성아 우리 한번 오늘 잘해보자. 잘 다녀보자. 지금도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또 혼자 하셨어요? 무조건 혼자 있는 건가요? 네, 왜 비행기는 뭐 부기장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의 견습 기간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본무 기관사라고 해서 같이 다니는 같이 이제 배우면서 한 달여간은 그렇게 둘이서 다니는데요.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평가와 함께 혼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식은땀이 났던 실수담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수담 많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요? 가장 이제 생각이 났던 게요. 종착역 안내 방송을 잘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저희 7호선을 보면 종착역이 끝에도 있고요. 중간에도 종착역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 착각을 한 거예요. 끝에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까지 지금 이곳이 종착역이라고 싹 다 내리셨구나. 내린 건 아니고요. 내리라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다행히도 알게 돼서 다시 정정 방송을 내보내고 그래서 별일은 없었지만 그날은 하루 종일 진짜 식은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 내릴 뻔했네요. 네. 다 내릴 뻔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다시 글쎄요. 그럴 경우 그런 일이 승객들이 있으면 기다려야죠. 그다음. 그러죠. 네, 보통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하철 기관사 업무를 잘하기 위한 업무 포인트 베스트 3 네. 정도를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배짱을 키워라. 네. 저희 본무기관사 선배님께서 늘 제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네. 배짱 있게 행동해라.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는 평상시에는 그냥 괜찮은데요. 네. 어떠한 일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터졌을 때 차분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소신껏 있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배짱 있게 제 신념을 바탕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투. 준비 많이 네, 하셨네. 또. 끈기와 의지입니다. 네. 저희는 반복적 업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끈기와 의지를 통해서 이걸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많이 필요를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 3, 체력 관리입니다. 저희는 교대 근무를 하고 지하 공간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무리 없이 하려면 꾸준한 자기 관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 관리가 기관사 직업의 장수 비결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나만의 업무 방침, 업무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네. 있을까요? 저는 기본을 지키자는 게 제 원칙입니다. 네. 이게 별거 아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특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하면 운행 사업이 굉장히 길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 그리고 또 밥을 먹고 나면 졸릴 때도 많아요. 네. 네. 그럴 때 항상 놓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실수가 나오고 그게 커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기기 취급들에 관해서 항상 지적 확인 환호를 하는 게 저희 업무의 기본이거든요. 그것만큼은 제가 꼭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배, 그다음 동료, 후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두루 있을 건데 네. 혹시 뭐 그만두시는 뭐 지하철 기관사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뭐 이유가 좀 특별히 있을까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예. 그래도 뭐 전직 같은 경우에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요. 예. 아무래도 육체적, 정신적 그 피로도를 이기지 못하고 네, 스트레스 관리가 좀 부족했던 경우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신만의 관리가 계속 꾸준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네. 네.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 정말 속상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출입문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안전문을 닫는다고 분명히 방송도 하고 그 안내 방송도 내보내고 그랬는데요. 네. 꼭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슬라이딩 하시면서 그럴 때면은 당연히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열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맨 앞칸 운전실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됐다 이러시면서 좀 천천히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문 못 열게 돼 있죠? 못 들어가게 돼 있죠? 못 열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문 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오면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측창문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시고 민원을 넣으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럼요. 그 위험합니다. 아까 정말 하루하루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세요? 종착역에 도착을 하고 제가 운전실을 바꾸려고 나왔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내리지 않으시고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저한테 음료수 2병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운 날 덕분에 너무 시원하게 잘 왔다. 항상 수고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또 많이 계세요. 네, 항상 저희들을 보면 엄지를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기관사가 꿈이라면서 저한테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네. 진짜 보람 많이 그럼 종착역 가서 무조건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오시면 그때 만나서 위협을 느끼실 수 있어요. 나중에 그냥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남 지하철 기관사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담님 혹시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있나요? 저는 업무 포인트 베스트 3가 제게도 정말 와닿았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직업군도 참 사람들 앞에서 서야 하는 직업인데요. 첫 번째로 그 배짱, 저도 참 닮고 싶었습니다. 그 나만의 소신 있게, 나만의 소신을 갖고 나만의 길을 가는 그런 점을 꼭 배우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기관사님은 이제 3년 되셨어요. 이제 앞으로 더 오랫동안 일을 하시게 될 텐데 어떤 기관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소속에는 무사고 주행키로 20만 킬로를 달성하신 명인보 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한 번은 선배님들께 꽃목걸이를 달아드리면서 축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광스럽고 벅찬 마음이 제가 하루 종일 일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선배님들처럼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열정적인 기관사 되고 싶습니다. 꼭 되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3일 동안 지하철 기관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박사님 총평해 주시죠. 일단 희소성이 굉장히 짙은 이 직업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관사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이니 3차 산업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 산업이었던 전기가 발달되면서 이제 있었던 전통적인 직업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 전유물이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때는 이제 뭐 기계 수리라든지 전차에 관련된 모든 제반된 일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인이라든지 또는 이런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발달, 제어 시스템, 통제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잘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멀티플레이에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성분들이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또 새로운 분야로서 한번 개척해 볼 수 있는 이런 직업이라고 저는 추천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도전을 하려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아주 맛있고 예쁜 열매가 되려면 비바람과 태풍을 이겨야지만 그 제 모습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 기관사로서의 도전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만 흔들리지 않고 그 제자리에 있어준다면 먼 훗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쁜 열매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의 도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오신 분이 남편 되시는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같이. 저희 방송하는 내내 시종일관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보고 계셨는데요. 여성 지하철 기관사가 되면 이렇게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하철이 갑자기 멈춘다. 정말 상상하는 것도 끔찍할 만큼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1년 365일 언제나 시민들의 발이 되는 것, 바로 지하철이죠. 지하철 기관사는 항상 안전 운전과 또 정확한 운행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업입니다. 아직은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저조하지만요. 앞으로 점점 우리 여성들이 도전해보면 더 좋을 만한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